학원 다닌 시간에 다 합치면 10,000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중위권도 안 되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학원은 이거는 위험하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성입니다. 백승입니다. 오늘은 학원을 선택하는 판단 기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을 유지해도 될지 판단하는 기준과 새로운 학원을 고를 때 어떤 거를 생각해보고 골라야 되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네. 도입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봤던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 흔히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걸 깬 아이들이 대치동에도 많이 있어요. 학원 다닌 시간에 다 합치면 10,000시간이 넘어요. 넘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중위권도 안 되는, 음. 흔히 말하는 이제 공부를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원치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럼 뭘 챙겨야지 이렇게 안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백신 원장님, 관리가 뭘까요? 관리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관리가 일단 뭔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가 뭐죠? 학원하고 선생님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족한 게 뭔지 이것을 알고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관리죠.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오, 대치동에서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학원을 다닌다는데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출석도 좋고 과제도 좋고 아이 성장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학원을 한 달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냥 듣고 계셨대요. 그리고 당장 이제 학원 그 학원을 이제 끊고 다른 데 찾아보셨다는데,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학생이 학원을 갔다고 쳐도 얼마나 그 학생한테 관심을 주고 아이가 실력이 느는 걸 확인해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했겠어요. 상당히 비극적이죠. 이렇기 때문에 10,000시간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애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관리에서는 피드백이 중요한데, 피드백은 두 가지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횟수입니다. 이상적인 경우는 주 1회 이상 학원에서 피드백이 온다. 이 피드백은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자세한 문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좀 관리가 좀 부족해도 최소한 구체적인 피드백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와야 된다. 그 이하로 떨어지는 학원은 이거는 위험하다. 그러면은 피드백이 관리의 핵심이다. 요거는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피드백에 들어가야 되는 거, 과제. 아이가 과제를 어떻게 해오고 있냐, 요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숙제를 잘해오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영어라고 치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읽기가 있을 수도 있고 듣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문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각각의 부분들이 숙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피드백이 와야 돼요. 그게 피드백이 안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도 기록을 안 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아시는 거예요. 평소에 숙제가 좀 부족한 아이야.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보면은, 숙제를 보면 자기가 잘하고 쉽게 하는 거는 다 먼저 해놓기 때문에 그 숙제는 자세하게 하고 자기가 약한 부분은 안 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지나간다, 기록을 안 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이 안 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모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아이의 약점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소라고 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수업 태도입니다. 수업 태도라는 거는 수업에 얼만큼 많이 참여를 하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선생님이 눈을 바라보거나 칠판을 바라보고 설명을 제대로 듣고, 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원에 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단어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독해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한 점수가 와야 돼요. 그 점수가 와야지 숫자로 와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시험을 오늘 잘 봤다, 요거는 선생님이 잘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에 여러 개를 들어가고 아이들이 많은 체제는 특히 더 그런데요, 기억을 못해요. 피드백이 숫자로 안 온다는 거는 기록을 안 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아이들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학원이나 선생님들은 대체로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 아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가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학원 다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더라도 상당수의 경우에는 기준점이 충족이 안 되면은 재시험을 보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본 시험 점수가 30점이 나왔다. 다시 시험 봐. 50점이 나와요. 다시 시험 봐. 80점이 나와요. 그러면은 결과 피드백을 보내는 곳에서조차도 80점만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답을 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 친구들이 재시험지도 이제 포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미꾸라치처럼 이제 계속 그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답을 외우게 돼요. 통과! 단어 시험도 순간 벼락치기로 이렇게 써갖고 쏟아내죠. 순간 기억으로. 그리고 수업 시간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 종합적인 수업 태도나 이게 평가가 이해도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진실하게 하냐 안 하냐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겉으로 봤을 때 말짱해. 그 애도 이 공부 적성이 아예 떨어지는 애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근데 이 결과는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살짝 곁들이면 좋은 거 말씀드리면은 책 검사를 해봐라. 과제 수행도도 사실은 영역별로 이렇게 보내도 그게 사실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뭐 리딩 몇 퍼센트, 뭐 그래머 몇 퍼센트, 듣기 몇 퍼센트 이렇게 했는데 믿다가 나중에 이제 학원은 끝날 때가 돼서 얘가 공부했던 교재를 한번 볼까 했더니 거의 다 비어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애도 했다고 말했고 선생님도 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 더 하자면은 책 검사를 시스템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부모님이 가끔 가다가 검증해 보시는 게 좋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피드백 내용이랑 맞는지 샘플 같은 거 몇 개 따갖고 확인해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거는 사실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게 있는데 문법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좀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 두세 문제 정도만 물어보시면 돼요. 얘가 배웠던 책을 갖고서 그 답만 가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답 뭐고 어떤 이유야? 했을 때 이게 말 그대로 답지 보고 이렇게 베낀 건지 이런 걸 파악하실 수가 있다. 뭐 사람이 다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가 있으니까 부모님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체크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학원을 계속 보낼지를 판단할 때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읽기의 양입니다. 그래서 입시 목적이 이 학원을 보내는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입시를 보면 대부분의 입시는 독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난이도가 독해가 높습니다. 즉 읽기를 잘 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체제입니다. 그거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영미권이 더 그러니까. 그러면 평소에 읽는 양이 적으면 아이가 발전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리는 거는 괜찮은 학원, 괜찮은 정도의 수준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읽는 시간이 보장되는 학원. 요거가 좋은 것이고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읽는 양이 좀 적어. 그래도 아주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은 돼야지 입시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질 수 있다. 제가 이제 2시간 그리고 5시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스스로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독해 수업을 듣는다 아니면 선생님하고 이제 지문을 그냥 살펴본다 이거는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아이가 문제 풀 때는 스스로 읽고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읽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게 쌓여서 실제 실력이 향상되지 수업을 남이 읽고 이해하는 거를 수업을 듣게 되면 그거는 수업을 이해하는 능력이 돼서 실제로 이제 지문 보고 시험 볼 때는 그 자체 실력은 늘지가 않죠. 최소 2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다니는 학원은 책 읽는 학원은 아닌데 리딩서를 너네 시간 주고 풀어 하는 시간을 해보니까 2시간 되는 것 같아.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읽기의 시간은 요 지문을 읽는 시간이고 문제풀이 시간은 빼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제 문제 푸는데 문제가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읽는 양이 많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독해 지문이라고 하면
반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독해 문제 풀기, 지문 읽고 문제 풀기를 했는데 1시간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지문을 읽는 시간은 3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습형 학원이에요. 그래서 책을 내가 읽어와야 돼. 그것도 이 시간에 포함하면 괜찮을까요? 포함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이가 예습형 학원 같은 경우는 숙제를 내주잖아요. 책 이만큼 읽어와, 아니면 독해책 이만큼 풀어와. 그럼 그 시간을 포함을 해서 5시간 또는 2시간을 계산하는 게 맞겠죠. 다른 학원들을 봤을 때 독해서 푸는 시간이 한 주에 4시간씩 들어가는 학원이 있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도 4시간까지는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 이제 독해책 4시간 이상 풀기가 일주일에 쉽지가 않은 양이거든요. 집중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읽기 양이 이러면 이제 입시 체제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책을 읽어서 이걸 좀 채워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척도는 아이가 수업을 들었는데 말이라도 한마디를 하고 오는 학원인지를 봐야 된다.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은 학생들의 삶을 보면은 하루에 수업 듣는 시간, 학교랑 학원을 합치면은 아마 한 8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내가 한마디도 자기 표현을 못한다 하면은 수업 태도가 수동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려고 하지 내 표현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약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힘들거든요.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는 사실은 공부가 이 집중을 이제 가져가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 표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책 읽기가 동반되는 수업이라면은 적어도 자기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한 몇 마디씩이라도 이 책이 좋았다 나빴다 혹은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 아니면은 뭐 동의하는 생각이 뭐였냐 책에서 뭐 동의하지 않는 생각이 뭐였냐 요 정도는 말할 수 있는 학원이어야 된다. 이 정도가 안 되면 사실은 이 학생들이 대체로 질문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질문을 적어도 받냐, 표면적으로라도 수업 한 번 했을 때 한두 번 정도는 질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지, 이런 체제에서 배우는 게 맞다. 또 그 학원을 계속 보내도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이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다. 요거는 사실은 좀 예민한 얘기고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저는 기준으로 삼는 건 욕설. 아이한테 욕설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이게 발생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대치동 학원계에서 흔치는 않지만 나온다. 아니면은 수업 중에 욕설을 설명의 일부라든가 아이들의 뭐 분위기 전환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것이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환경에서 서로를 비하하거나 안 좋게 표현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배울 거잖아요. 오늘은 학원을 계속 보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데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